자, 이번 시간에 전산세무 이금 기출문제 9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론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급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한다면 내용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감가상각 관련했을 때 내용 연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변경한다든지 혹은 감가상각 관련해서 상각 방법을 갖다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 어떤 방법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회계 정책의 변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바꾼다라고 해서 속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뭘로 보느냐?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일어났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면 전진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회계 정책은 소급법, 회계 추정은 반면에 전진법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나요? 아니죠.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이제 이걸 번호를 갖다 매긴다라고 하면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이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해서 적용할 거냐? 이때는요. 회계 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순서로 해서 적용하겠대요. 따라서 2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보느냐?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아요. 지금 1과 2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2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있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는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산을 반드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채권을 갖다가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준조세처럼 이렇게 채권을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례가 그러냐라고 하면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그래요. 자, 이런 채권을 갖다 구입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보통 보면은 그걸 구입하자마자 바로 이걸 할인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국공채를 갖다 매입하면서 부득이하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담한 부분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할인액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제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게 됐으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매입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해당 자산의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